자, 191번부터 볼게요. 자, 이게 사실 나는 별로야. 수학적인 내용이 없어. 근데 최근에 이런 문제를 내더라 이 말이야. 안타깝게도. 이게 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이 문제하고 또 한 문제 떠 있거든. 이 비슷한 문제가. 근데 이제 뭔 얘기를 좀 하려고 연기한다 연기. 안절름 그래프를 이제는 너희들이 그 전까지는 그래프의 개형 쪽은 많이 건드렸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는 너희들이 안 건든 게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얘기를 하는 중에 애가. 그러면은 어떤 얘기를 주로 하려고 하는 거냐면 좌표 거기 우리가 3차 함수에 대한 그 안쪽 부분 있잖아요. 바깥쪽은 별로 얘기를 안 해. 그 안쪽 부분에 있는 그림을 조금 더 정확하게 그려라는 내용이야. 이해됩니까 지금? 지금 이 문제가 지금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그랬고, 이 문제도 그러고, 23년도에 지금 어차피 둘 다 23년도 나왔구나. 이때 이렇게 문제를 내고 나서 23년 수능에 그대로 이렇게 흐름을 냈다는 소리야. 그러면 재미는 없어. 뭘 해라? 좀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그래프가 어떠한 관계성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그래프를 조금 이게 있을까? X와 Y의 비율 자체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을 조금 더 관찰력 있게 관찰을 해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그 와중에 잘 찍어라 이것도 넣어. 잘 찍어라. 자, 일단 정수 A입니다. fx 그래프 자체는 확실해. 일단 00, 2a 양수 음수 몰라. 그럼 그래프가 두 종류가 나올겠네. 00, 2a 00, 2a 거꾸로 말을 했어. 00, 2a 둘 중에 얼른 하나를 픽하고 문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되겠네. 첫 번째는. 그렇지?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a 음수고요. 여기가 0이고 2a는 양수 이래 되겠네. 그랬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k 값의 곱이 마이너스 10이야. 마이너스 10이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수가 2, 6, 3, 4 아니? 2, 6, 3, 4 여기 빠지면 안 돼. 1이 남아있습니다. 조심해야 돼. 2, 6, 1은 1 마이너스 1 3, 4, 1 플러스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 12, 1은 답이 안 나올 거야. 12, 1은 안 나와. 보통 상식적으로. 그러지? 12가 될 수 있는 수 2, 6, 1, 1 마이너스 뿔마 1 3, 4 뿔마 1 근데 2하고 6은 떨어져 있어. 2하고 6은 떨어졌고 2하고 1은 붙어 있지. 그럼 2하고 1은 세트일 가능성은 없고 6은 따로 떨어져 있을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겠지? 그럼 이해돼? 그 다음에 3, 4는 붙어 있고, 3, 4는 붙어 있고, 물론 뿔마가 있으면 떨어져 있겠지만 웬만하면 붙어 있었겠지. 그러지? 그럼 뿔마가 붙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또 있을 거고. 이런 생각이라고 일단. 그럼 이해됩니까? 여기서 추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3, 4 뿔마 1, 2, 6 뿔마 1.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거기서 1을 못 찾으면 힘들어집니다 사실. 그래서 1이 있다는 생각은 꼭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곱하기 나왔으니까. 그 다음 fx는 요 말은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어쩌라? 0보다 작아야 된다. 를 만족시키는 세 실수가 여기에 존재한다. 2분의 3칸. K는 현재 뭐야? K. 정수에? 정수부터 시작해서 2분의 3칸이야. 그렇지? 정수부터 시작해서 2분의 3칸. 왼쪽은 정수에 무조건. 오른쪽은 2분의 3칸이고. 요 안에 있는
놈들 임의로 골라가지고 어째야 돼? 평균 변화율이 음수가 나온다는 것은 증가 감소가 달라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네. 이해됩니까? 그러면 요 문제에서는 여기를 말하고 있고 여기를 말하고 있고 요 놈에서는 요 놈하고 요 놈을 말하고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여기면 K값은 왼쪽에 있어. 그러면 여기라면 요 놈이라면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A는 정수입니다. A는 정수 1, 2, 3 이렇게 갈 거야. 이게 최소 1이야. 최소 1. 최소 1이면 마이너스 1. 최소 마이너스 1이면 여기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는 여가 있겠지. 그러겠지. 그래서 만약에 얘가 커졌어. 절대값이 커졌어. 그러면 1은 어디로 가겠어? 요 놈이 커지면 요 놈은 어디로 간다는 느낌이야? 오른쪽으로 간다는 느낌이겠지. 그대로 놔둔다면 지금 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얘네들이. 원래는 그래프를 여기 1은 놔두고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지? 근데 얘를 그대로 놔두고 얘를 사이즈를 키운다면 1은 여기에서 왼쪽으로 움직일 것이니까 마이너스 1은 무조건 답에 들어있을 거다는 거야 얘는.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에 2분의 3칸이니까 무조건 들어있다 이거지. 얘는 마이너스 1이 무조건 들어있고 그렇다면 마이너스 12가 나오려면 누가 있으면 좋겠다?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4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만약에 마이너스 2가 있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겠지. 그럼 6은 어디 있어? 저 멀리 있겠지. 부호 변화가 발생 안 시킬 가능성이 없겠지. 그러지? 그럼 우리는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다. 그럼 여가 마이너스 1이 있고 마이너스 3, 4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이쪽 정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여기가 마이너스 4가 있고 여기에가 누가 있으면 돼? 마이너스 3부터 2분의 3까지. 이게 거꾸로 말했네. 여기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4에서 2분의 3만큼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떨어지는 거라고 이게. 마이너스 4가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4도 마이너스 4일 때의 이 범위가 증가 감소가 바뀌어야 되니까. 이거 가능하네. 가능하지? 그럼 여기 위치는 얼마야 지금 우리는? 여기가 2a니까 여기가 3분의 2, 3분의 4a. 3분의 4a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분의 5 사이에 있으면 되겠다. 3 마이너스 4분의 9부터 a는 마이너스 8분의 15가 되면 되겠다. a는 얼마다? 마이너스 2면 되겠다. 끝. 맞지 지금? 이러면 된다고 이제. 그럼 식은 제곱창 다 나왔잖아. 지금 a만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 끝. 됐어? 뭔 얘기 하는지 알겠어? 지금 식은 어렵지 않아요. 식은 지금 이 범위 안에서 증가 감소가 바뀌는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좋겠다. 들어가야 된다. 이런 내용을 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수들이 지금 어떤 수들을 갖고 지금 조합을 시킬 거냐 이런 내용이라고. 알겠니? 자, 이 문제 자체는 F'10을 구하시오라는 질문이잖아. 그럼 케이스가 한 가지밖에 없다는 소리지.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적당한 놈 하나를 골라갖고 접근해서 풀면 될 거라고. 1번 요게 1번일 것 같다. 그러면 그는 맞을 거고 1번이 틀렸어. 그러면 2번으로 가면 돼.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 이건 아닐 것 같다. 이것부터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에 대한 가로 세로 비율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어라.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6일을 내가 뺀 이유가 그거라고 일단. 뭔 여기서 그게 길 수도 있어. 길 수도 있잖아. 감사하게도 여기에 0이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2는 빠졌습니다. 얘는 2가 들어갈 수 있겠지만. 됐니? 됐어요? 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면 현재는 똑같은 상황을 판단한다고 하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은 당연히 있겠지. 당연히 있겠지. 그럼 오른쪽에 뭐가 있어야 돼? 3, 4가 있어야 돼. 3, 4가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에 얼마가 있어야 돼? 2분의 9가 있어야겠지. 요런 상황이잖아. 이것도 그대로 쓸까? 자, 왼쪽하고 오른쪽을 봐봐.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위치가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얘는 이 안쪽에가 3, 4가 들어있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놈이고 얘는 이 바깥쪽에 3, 4가 있고 이렇게 빠져나간 놈이라고. 느낌이 있나? 없나? 여기에서 한 칸의 간격은 많이 증가할 거고 여기서 한 칸의 간격은 적게 변화를 시킬 거라고. 그런다고 3, 4가 없을 수도 있나? 좀 애매한가? 좀 애매하네. 한 칸이 적게 변화가 돼. 오케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정확하게는 판단이 안 서네. 해봅시다. 얘는 지금 여기가 얼마야? 마찬가지로 3분의 4a가 4부터 2분의 9까지 일단 있으면 되겠지. 일단은. 그럼 a는 얼마야? 3부터 2분의 3까지. 뭐야, 지금 뭐 하고 있어? 4분의 3, 8분의 27? 8분의 27. 83, 20, 84, 36? A가 없네. 왜 그러지? 지금 맞게 풀었냐? 그러면 A가 지금 3보다 크고 8분의 27보다 작게 되네. 8, 8, 3, 24. 8, 3, 24니까 3.5 정도 되네. 3.5 정도 되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A가 정수인데 두 배로 움직이고 요 위치는 정해져 있을 거고 여기 안에 여기 왼쪽에 4가 있고 오른쪽에 2분의 9가 있는 요 가운데가 얼마나 간격이야? 2분의 9의 간격, 2분의 1의 간격이잖아. 2분의 1의 간격 안에 3분의 4가 놓이는 정수는 없게 된다 이런 논리라고. 재미없어. 그래서 별로 재미없어. 이 문제 자체가 별로 재미가 없어. 됐어요? 이게 뭐냐면 그림 그려놓고 숫자 찍어가면서 상황 판단을 해달라는 문제였어. 이더니 23년생이니까 이거는 작년 우리가 24학년 거 23년, 24년, 25년 2년 전 거야. 이게 됩니까? 그냥 어떤 느낌인지만 이해하면 돼. 알겠지? 다음 93번은 그나마 나 수능이니까 좀 더 연구를 했어. 93번 없어? 없어? 종이가 다 맨종이냐? 아, 그럼 너 같이 봐고 뭐. 너한테 해주기 싫었는가 보구만, 복사기가. 자, 제곱창이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사실 앞쪽에서는 사실 문제가 좀 재미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숫자를 집어넣으면 결과물이 나왔어. 나는 결과가 하나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왜냐면 결과가 하나가 있으면 아까 A값이 하나 정수가 있으면 왜 안 다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22번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 너무 간단히 너무 끝나버렸어. 다행히 왼쪽 걸 먼저 건드면 답이 나왔으니까 끝내버렸을 거 아니야. 근데 오른쪽 쪽을 먼저 건드렸는데 A값이 지금 안 나와버리니까 왼쪽으로 갔을 거 아니야. 근데 오른쪽에 뭐가 나왔어야 정수 하나가 나왔어야 된다고.
근데 왜 안 되는가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겠지? 그러면 나는 뭘 생각을 하려고 했다냐면 여기가 상관이 없네. 그러네. 무조건 떨어지네. 다른 조건이 없어 지금. 26은 있을 수 있나요? 26은 있을 수 없겠지. 상황이 재미없어. 93번 그나마 나아. 자, 이런 말이 좀 어렵습니다. 최고차항이 1인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x에 대하여 요놈의 곱이 k-1k 플러스 2 두 칸입니다. 두 칸에 대한 함수값이 0보다 작은 놈을 만족시키는 정수 k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좀 어려워. 머릿속에. 그럼 어떻게? 거꾸로 읽어야지. 뭐다? 이런 0보다 작은 놈은 존재하지 않는다.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은 존재한다 이거지. 존재한다가 아니지. 모두다. 모든 정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읽어야지. 0보다 작은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모두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이지. 그게 문장이 편할 거라고. 모두 두 칸 집어넣게 되면 모든 정수 k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된다 이거지. 누가? 3차 함수가. 자, 크거나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함수 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좀 재미없어. 보통 함수 값을 갖고 노는 문제들은 별로 없어. 그러겠지? 아까는 증감에 대한 얘기를 했고 얘는 양수, 음수, 함수 값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재미가 없어진 이유가 이런 거 재미가 없는 거야. 뭐라는 건 모르겠어. 좀 빨리 잘 찍어봐라 이 말밖에 안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0보다 크거나 같냐? 두 칸 차이인데 당연히 분명 어느 순간 x축이 어느 순간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을 거라고. 양수에서 음수를 바뀌는데 양수에서 음수로 무조건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0보다 매일 크거나 같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상식적으로는. 근데 그걸 있게 만들어 달라 이거지. 특수한 케이스를 만들어 라 이거지. 근데 여기에 뭐가 걸려 있어? 0이라는 놈이 걸려 있어. 감사하게도. 이해되니? 그러면 요거는 무조건 안 돼. 이건 무조건 안 됩니다. 무조건 넘어갈 수밖에 없어. 넘어갈 때 어떻게 넘어가야 돼? 0을 거치고 넘어가야 된다. 뭐 이런 상황 생각할 수 있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그럼 요거 한번 해봐. 숫자 내 맘대로 그냥 집어넣을 거야. 그냥 쉬운 수 집어넣을 거야. 여가 0이고 여가 1이야. 그럼 어떻게 돼? 두 칸이라 했잖아. 오케이. 0. 오케이 두 칸. 오케이 두 칸 해결됐네. 하나 찾았어. 내가 찾았어 지금. 케이스가 될 만한 놈을 하나 찾았어. 근데 조건이 하나 있네. 그러겠지? 근데 마이너스 4분의 1은 음수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 음수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0이겠네. 마이너스 1. 오케이. 마이너스 4분의 1은 어디 있어? 여가 마이너스 4분의 3, 3분의 2, 3분의 1. 4분의 1은 요 정도. 이것이 변화율의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말이지. 그러지? 4분의 1은 음수다. 여기서 틀려버렸네. 여기 틀렸네. 마이너스 4분의 1도 음수고 4분의 1 쪽도 음수야. 그러지? 마이너스 4분의 1도 음수고 4분의 1도 음수란 말은 감소하는 구간 안에 마이너스 4분의 1도 있고 4분의 1도 일단 있어야 돼. 이 부분 안에 당연히 0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오케이. 그걸 먼저 해석을 했으면 요 그림을 이렇게 안 그리고 이렇게 그렸겠네요. 그리고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 0이 가운데 안쪽에 0이 있어야겠지. 여기까지 되지. 자, 근데 만약에 여가 0이 있으면
여가 0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됩니다. 될 수 있는 놈 있나? 여가 0이면 봐봐. 오케이. 하나 만들어 봅시다. 여가 0이야. 여가 0이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일단 음수 아니면 0이어야 되겠지. 그러면 여가 이제 1이야. 또 1 또 해봐야겠지. 똑같은 거네. 그럼 이건 할 필요가 없어 이제. 1이 아니라 이제 3이면 할 필요 없는 거야 지금. 0일 때 음수 이건 할 필요 없잖아. 계속 음수 해야 될 거니까. 음수 뭐가 돼? 0이 돼야겠지. 음수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겠지.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케이스지. 이러면 얼마가 돼? 2가 돼야겠지. 그러면 1이 여기 있고 3이 여가 있어. 안 돼. 문제가 발생했어. 그래서 여기 중간에 0이 이렇게 정수가 걸린 놈은 일단 안 되는 거라고. 음수만 했지만 양수도 똑같아. 그래서 이 1은 여기 0이 있으면 절대 안 되고 0은 무조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오른쪽 그랬지? 여기에 1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1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아니면 여기에 있어야겠지. 그러겠지? 여기 아니면 여기에 있어야 돼. 1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실제 너희들이 근데 문제를 풀 때 내가 케이스를 잡았을 거 아니야. 이 조건만 만족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을 하나를 찍었어. 아마도 내 생각은 요 놈을 제일 빨리 찾았을 거야. 요 놈 찾았을까 봐. 지금 선생님은 아까 지금 어떻게 출발하는 거냐면 얘 문제에 대해서 양수, 음수를 생각하면서 가자는 출발점이고 실제 너희들이 풀었을 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좋아. 쉬운 케이스 하나를 잡는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게 안 될 가능성이 높겠지. 이렇게 쉬워버리면 문제가 말도 안 되겠지. 그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조작을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한다 이 말이 되긴 거야. 알겠죠? 자, 얘는 돼, 안 돼? 자, 요놈 두 칸 뒤로 말돼. 요놈 두 칸 앞으로 말돼. 그러지? 요놈 두 칸 뒤로 말돼. 요놈 두 칸 뒤로 위로 말돼. 싹 말이 된다고. 그럼 요놈을 풀었어. 우리가 지금 fx가 x제곱 마이너스 1 미분 3x제곱 마이너스 1 맞나요? 여기다가 뭘 넣어서 x 대신에 4분의 마이너스 값이 나온 것은 마이너스 4분의 1. 그 부호 나온 것은 의미가 없고 해결했으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 16분의 3 16분의 13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나왔어요. 이해됩니까 지금? 선생님 이걸 계산한 이유가 있어요. 이 케이스를 너희들이 잡아가지고 이 계산을 했단 말이야. 안 나왔어요. 근데 이 값이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3이야. 요 놈이 더 급해. 자, 그러면 4분의 1이 급하다는 소리는 0에 더 가깝다는 소리야. 4분의 1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지금 여가 4분의 1이냐, 여가 4분의 1이냐 이거 아니야. 그렇지? 4분의 1이 더 어쩐다? 가깝다 이 말이야. 4분의 1이 여기에 가깝다는 말은 요 부분이 바깥쪽이 아닌 안쪽으로 떨어진다는 말이야. 이 부분 그대로 각오하는 것이 아니잖아. 변곡점이 달라지겠지. 오른쪽으로 빠지겠지. 지금 뭔 얘기 하는지를 알겠니? 이 그림으로 갖고 내가 4분의 1을 계산해 봤더니 실제보다는 더 급하게 나왔다는 소리야. 다시 거꾸로 말했네. 다시.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얘가 지금 4분의 13이니까 더 급했단 말이야. 이렇게 그렸는데 실은 4분의 1이 지금 여기에 떨어진 거라고. 좀 이해되니 지금?
정리 좀 안 되는데 상황이 지금 마이너스 1이 이쪽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 모르면. 요동은 다르니까 이 점이 달라져야 되겠지. 얘랑 다르니까 이쪽 분의 변화율이 달랐으니까 이 부분이 이런 식으로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된다 하면 말이 돼 안 돼? 양수 좀 바꿔졌으면 이 부분이 있으면 요놈하고 요놈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또 안 된단 말이야. 이해되니? 이 그림은 안 돼. 그래서 얘가 그림이 아래쪽으로 아니 왼쪽으로 좀 빠져야 돼. 오른쪽으로 좀 빠져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요런 느낌이어야 된다고. 요 상황인지를 판단을 해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요런 상황이라는 걸 생각을 해내야 돼. 그럼 처음에 마이너스 1, 0을 무조건 했을 거 아니야. 머지않아 빨리 찾을 수 있어. 이 문제는 일단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자 아까 문제와 이 문제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내가 상황에 맞는 그래프를 일단 그리고 점을 찍어 개입을 하고 성수처럼 자면 된다 이 말이야. 아우 난 잘 찍었다고. 정신 차려. 됐니? 그리고 나서 식 세우고 여기 알파로 놓고 식 세우고 마무리 지으면 됩니다. 너희들이 지금 요런 상황을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판단을 좀 해봐라 이런 소리밖에 안 돼. 그렇지? 그럼 우리가 제일 쉬운 케이스 하나 찾고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좋을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다음. 저기 나머지 하나 저는 요걸로 마무리 짓는 거잖아. 알파만 나왔으니까. 알파만 남았잖아 문자가. 그냥 일로 하는 거예요. 1은 놔두고 일단. 일이 안 되면 1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1이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1이 빠졌어.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이 두 칸이잖아. 두 칸이잖아. 안 되잖아. 부호가 변화가 안 되니까. 이게 중간에 뭘로 가는지 지금 이 무조건 가로 지을 수밖에 없어. 보통은 다 일단 가로 지을 거야. 양수에서 음수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얘가 지금 문제 포인트야. 0으로 넘어가라 이거지. 0으로 넘어가 달라. 넘어갈 때 0으로 넘어가 달라 이거야. 이해됩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일 때 0으로 넘어갔고 마이너스 1일 때 0으로 넘어갔고 0일 때 0으로 넘어갔고 1일 때 0으로 넘어갔고 이렇게 넘는다고. 알겠니? 근데 왼쪽을 건든 이유는 아까 요거 때문에 왼쪽을 건든 거야. 오른쪽을 안 건든 거야. 그러면 문제는 풀에는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분명히 있을 거야.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을 거라고. 내가 왼쪽 건든 이유는 그것 때문에 왼쪽을 건든 거야. 이해됩니까? 오른쪽 건드려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변화를 생각한 거야. 다시 그러면 자 이렇게 봐볼게. 두 개를 그려놓고 봐볼게.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요 그림의 4분의 1은 여기죠. 자, 두 개의 그림을 이렇게 봤다고 해. 맞지? 근데 우리가 이거 구하는 것은 어떤 놈이야? 초록색 거야. 초록색 것이 더 급했단 말이야 지금. 다시 아까 내가 이걸 계산 어떤 걸로 했냐면 요런 놈을 계산했어. 그러겠지? 요 놈이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이 여기라고 여기. 실제 계산한 것은 변화율, 요놈 변화율을 구한 거라고. 근데 우리가 문제 조건에는 변화율이 더 완만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림상 요놈이 있고 이 극점이 더 오른쪽으로 더 빠져야 이게 더 완만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쪽을 건드려야 된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이해? 왼쪽을 건든 이유가 그거라고 나는. 변화율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가라 이거야. 일단은 최고차항 1로 똑같은 거니까. 그래 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우리 변곡 라인 변곡점을 지난 x축과 평행한 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다음에 극점 라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극점에서 가까울 때가 변화율이 더 작다는 건 알 수 있잖아.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잖아. 어느 정도는. 됐니? 엄청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나는 별로 마음에는 들진 않아. 이렇게 약간 수학적인 것보다는 그래프를 갖고 너희들이 좀 갖고 놀아봤느냐, 점 찍어가면서 생각해봤느냐 이거야. 뭘로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얘는 함수값을 갖고 x축과 함수값을 갖고 얘기했단 말이야. 알겠지? 별로 재미없어. 자, 나머지 이제 두 개의 재밌는 문제가 두 문제 남았습니다. 선생님 풀면서 그나마 제일 괜찮다 생각하는 두 문제만 남았어. 자, 식이 일단은 복잡해. 그러면 gx에 대한 생각을 해야겠네. 자, gx에 대한 설명은 지금 미분하면서 선생님이 많이 설명을 해줬어요. 이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많이 설명을 해줬단 말이야. 오른쪽이에요. fx-3은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냐. 평행이동 생각하는 평행이동 생각했다는 소리니까. 오른쪽이야, 오른쪽. 오른쪽은 뭐라 했어? 얘를 하나의 함수로 보면 된다겠지. 절대값 그래프라고 보면 된다고 했잖아. 그리고 x 플러스 h, x 마이너스 h니까 분모는 뭐가 돼야 돼? 2h가 돼야 되겠지. 2h가 돼야 되겠지. 그러잖아. 맞나요? 맞아, 안 맞아? 맞나요? 그 h가 0 플러스야. h가 0 플러스는 뭐야? 절대값 그래프에 우미분 계수가 되는 거라고. 분모가 2h면 그래프의 우미분 계수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림이 떠오르냐 지금? 여기까지 이해돼? 우미분 계수니까 그래프가 감소하는 부분에서는 그래프가 감소하는 부분은 의미가 없네. 에? 자, 그래프가 뭐야 몇 차야? 3차 함수니까 그래프가 뭐 1이라 했으니까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있겠지? 그럼 그래프가 막 그릴게.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그리고 요거 오른쪽 식은 이 분모가 2h는 일단 값에 대한 얘기니까 일단 무시하면 일단은 우미분 계수야. 그러면 이쪽에서는 뭐야? 이쪽에서는 음수. 이쪽에서는 양수. 어디까지? 이 전부터 양수. 여기 빠지고. 오케이. 여기까지 양수에. 여기까지 음수.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까지 양수. 여기서부터 여기 빠지고 음수. 여기는 양수. 됐니? 여기부터 양수. 확실하게 정해진 놈이라고. 얘는. 됐니? 여기까지 됐어?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는. 여기는 얼마야? 여기 우미균 계수 0. 0은 두 군데. 음수, 양수, 0, 음수, 양수, 0, 음수, 양수 예의식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했어요? 그러면 이놈을 표현하는 방법은 없어. 따로 해. 표현하는 방법 없어. 급의 fx를 미분한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냥. 이런 표현 방법은 없어요. 표현 방법이 없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놈을 새로운 함수로 그냥 써버리잖아요. 절대값 fx를 hx라 써고 그냥 표현해버리잖아요. 알겠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위에 있는 그래프는 그 fx를 평행이동, 색감 평행이동 놈과 그럼 이놈은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 거야? f'x 그래프는. 사실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그려보는 거야. 엄청 중요한 게 왜냐면 문장을 안 읽었잖아. 사실 요거를 가지고 막 분석하려고 하면 안 돼. 일단
요거 절대값 그래프를 가지고 우미분 계수했다. 요 정도만 읽고 넘어가야 돼. 알겠어요? 이 엄밀히 갖고 내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음수니까 그래프가 원래 그래프가 뭐 어떻게 되냐면 원래 그래프가 뭐지? 여기서 하니까 양수 그래프니까 감소 증가 요런 아니 나 틀렸다 꼭 그랬네. 원래는 이렇게 생겼지. 그러겠지. 근데 어디까지? 여기까지만 이거라고. 가 아니지. 밑에 있는 부분이었잖아. 지금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이지. 또 잔다 씨. 너 때문에 씨. 이런 씨. 얘가 지금 아래에 있었던 이 부분을 꺾어 올렸기 때문에 이 변화율은 절대값은 같은데 여가 있으면 안 돼.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쪽으로 가야 돼. 이해됩니까? 원래 이놈이 여가 있었어. 3차 함수가. 근데 꺾어 올려서 이렇게 됐으니까 꺾어 올렸으니까 변화율만 절대값이 바뀌었을 거라고. 이게 원래 이 부분인데 이 음수값으로 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대로. 요 놈은 그대로. 원래 그래프 그대로. 요 놈은 뒤집혔잖아. 그래서 다시 요 놈이 아니라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놈은 이대로 되는 이런 그래프라고. 값에서는 양수로 보는 거지. 우미분계수니까. 자, 이 문제의 공부는 요거는 공부가 돼요. 이거에 대한 상황. 요거 그래프를 내가 그린 거라고. 뭐 정확하게 그린 건 아니야. 요놈이 2배 해야 되니까. 2배를 해야 되니까 그래프가 높낮이가 좀 달라질 거다. 이거 정도만 판단하면 돼요. 모양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지? 응? 뭐 이거는 이 문제하고 일단은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데 사실 문제 순서는 이거 아니야. 요 식에 대한 내가 그래프만 해석을 해준 거라고. 꽤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킵니다. F5 값일 것이요.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래요. 지금 GX가 식이 너무 복잡한데 연속이라고 했어. 됐어요? 근데 얘를 보면 얘가 지금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그래프를 내가 그려놨으니까 쓸모가 연속에 대한 쓸모가 발생한 거야. 두 개를 곱했잖아. 두 개를 곱했지. 됐어? 그러면은 얘가 3만큼 평행 이동하면은 요거를 지나게 된다 이 말이 되겠네. 3만큼 이동했으면 3만큼 평행 이동하면 요 점을 지나게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뭔만 이해되니 지금? 그래프식이 없기 때문에 위치는 정확히 몰라 지금. 내용이 없어요? 다음 두 번째 GX는 요놈을 두 개를 곱한 놈은 틀렸어. 오케이. 곱한 놈 GX는 0 이거는 0의 실근이 4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놈에서 지금 그대로 간다면 까지 했으니까 사실 이렇게 안 풀 건데 실은 자 평행 이동한 놈이 지금 X 3만큼 이동한 놈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럼 두 개를 어쩔 거야 지금? 곱할 거라고 해? GX 그래프에 지금 두 개를 곱할 거야. 지금 두 개를 곱할 거야. 두 개의 그래프를 나는 곱하겠다. 가 0이 돼야겠지. 곱했는데 0이 되는 놈이 어디야? 0이 되는 놈이 여기 몇 개야? 5개 나왔네. 실패. 5개 실패. 왜? 내가 어디서 출발했어? 그냥 3차 함수를 그냥 이렇게 그려놓고 출발했기 때문에 개수가 안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개수를 맞게끔 조정이 필요하겠지. 그럼 위에 그래프를 다시 그리고 또 다시 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 말이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출발점이 일단 틀렸어. 요 문제 출발점. 선생님은 뭐 때문에 이걸 해준 거야?
요거에 대한 해석을 그냥 해준 거다. 이 정도만 공부해야 일단. 혹시 필요하면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요놈을 빨리 그릴 수 있을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거지. 문제를 풀 때는 나는 안다 이 정도 하고 필요하면 그리겠다로 넘어갈 거야. 여기까지 되니? 자, 다시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로 갈 거야. 자, gx가 0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다 했는데 gx 0은 어떻게 될 거야? x-3이 0 이거나 0이거나 위에 있는 식이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우린 뭐야? 극점밖에 없어. 위에 있는 놈이 0이 되는 놈 뭐밖에 없다고? 극점밖에 없어. 원래는 얘가 플러스가 없다면 플러스가 없고 0이었다면 첨점도 0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얘는 우미분계수니까 0이 없어. 얘가 0이었다면 첨점도 0이 됩니다. 이런 데가 이렇게 넘어가서 0이 돼. 되니? 그러면 우리는 요 놈의 식은 뭐야? 그냥 또는 f'x가 0인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 됐어? 근데 그러면 요 놈의 개수가 몇 개 나와야 돼? 얘는 무조건 일단은 몇 개 나올 거야? 2개 나오겠지. 요 놈 몇 개까지 가능하겠어? 3개까지 가능하니까 근데 4개가 어떻게 나오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되니? 그럼 4개가 되는 상황은 얘를 줄일 수는 없어. 얘는 무조건 2개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가면 말이 안 되겠지. 그러겠지. 얘는 2개가 나오면서 요 놈을 줄이든지 겹치는 게 있거든지. 이해되니? 자, 첫 번째. 만약에 이렇게 되면 평행 얘는 하나 2개가 되겠지. 2개가 되겠지. 그러면 요 놈이 평행이동 삼만큼 평행이 되면 요 놈이 요렇게 되고 하나 요 놈이 이렇게 될 수는 있어 없어? 요점이 되는 거야. 되겠지. 그러면 겹치는 게 있을 수 있겠네. 오우씨 힘든데 그러면. 너무 힘들어졌는데. 거기에 있어버리면 지금 모순점에 대한 얘기가 좀 덜 잡혔단 소리야. 요게 0. 4개의 실근. 요게 좀 힘드네. 일단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그 모순점은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단 요게 좀 안 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라고, 이런 그래프. 이런 그래프겠지. 그걸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 내가. 이런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겠지. X축이 지금 요게 아니고 요거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요 그래프에 가 fx면 얘를 가지고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내가 그릴 거야. 근데 현재는 봐봐. 현재가 지금 뭐야? 지금 f'x가 다시 f'x가 0인 점 몇 개 있어? 2개 있지. 2개 있는 요놈을 얼만큼 이동할 거야? 3만큼 이동할 거야. 3만큼 이동하면서 해가 몇 개 나와야 돼? x절편이 몇 개 나와야 돼? 2개가 더 나와야 되겠지. 그럼 2개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는 돼, 안 돼? 안 되겠지.
얘는 돼 안 돼? 아 돼요. 자, 이게 있네. 뭐가 있냐면 연속이란 말이 지금 우리가 지금 뺐네요. 연속, 연속, 연속. 얘는 어디에서 불연속이야? 자, 연속이란 말이 빠졌어. 자, 오른쪽에 있는 식은 누굽니까? 어디에서 불연속인지 우리가 알아내서 x절편에서 불연속입니다. f 우리는 이것을 빼놓은 거네. 오른쪽 식이 뭐에서 불연속이냐면 fx가 0인 점에서 불연속이라고. 다시 말해서 f 알파가 0이면 오른쪽의 그래프는 불연속이 될 거야. 그럼 왼쪽 식이 잡아줘야겠지. f 알파 마이너스 3이 0이 돼야 된다고요. f 알파가 0이면 f 알파 마이너스 3도 0이 돼야 된다 이거지. 이해됩니까? 오른쪽 그래프, 오른쪽 식에서 그 부분에서 지금 뾰족 점에서 x절편에서 불연속이 발생하니까 그 점에서는 연속이 되게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f 알파가 0이면 f 알파 마이너스 3도 0이야. 다시 말해서 fx가 0인 점을 평행 이동시키면 뭐인 점? 세 칸 이동한 점 무조건 0이 돼야 되는데 말이 안 되네. 말이 좀 이상하잖아 지금. 봐봐. 요게 fx야. 알파, 베타, 감마야. 그럼 요놈을 fx가 0인 점, fx가 0인 점에서 fx-3도 0이 돼야 되겠지.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얘가 3개 되는데 평행 이동하면 요놈은 3개인데 3개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여가 3개가 있는데 평행 이동해서 3개의 점이 일치시킬 수가 없다고. 지금 2개만 일치시킬 수가 있어. 하나를 못 잡아줘. 되니? 문제가 발생했네요. 그래서 이 그림은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발생했네요. 그럴 수가 없어. 그러면은 f 알파가 0인데 0일 때 뭐 할 수 있어? f 알파가 0인데 지금 요것이 지금 뭐 하냐면 우리는 f 알파가 0일 때 x가 알파에서 누가 오른쪽 식이 hx가 불연속이라고 지금 생각을 한 거잖아요. 왼쪽에서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되는 저 표적점에서 불연속이 되더라 이거지. 근데 0이 되더라도 불연속이 안 될 수가 있는가 보네. 0은 되더라도 불연속이 안 될 수가 있다는 말이지. 어떤 상황이 있어? 어떤 상황? 접점일 때는 연속이 되더라 이거지. 그래프가 이렇게 안 되고 0은 되더라도 이렇게 가면 0은 되더라도 이렇게 가면 연속적으로 나올 거다 이 말이 되겠어요 지금. 됐니? 그래서 이 그림은 안 돼. 이 그림은 안 되지만 어떤 그림은 가능하다고? 이 그림은 가능하고 이 그림은 가능하고 이 점은 불연속점이 아니야. 이 점 불연속점이 아니야. 해결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요놈이 알파이면 f 알파이면 f 알파 마이너스 3이 0이라는 말은 요놈이 알파 마이너스 3이면 가능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놈의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요러한 그래프가 나오겠지. 요놈이 f x 마이너스 3
됐어?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뭘 찾아야 돼? fx-3이 0이거나 f'x가 0인 점을 찾으라는 이 소리겠지.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래 되겠네요. 근데 지금 이제 α-3을 얘네들은 뭐라 썼냐면 알파 1부터 4번이라고 썼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사실은 여기서 얘가 알파 1, 그 다음에 요놈이 알파 1 플러스 3인 건 알았어. 그럼 요놈이 알파 1 플러스 2이고 요놈은 알파 1 플러스 6이 되겠죠. 색한 평행 이동했으니까. 결론적으로 4 알파 1 플러스 11은 7인가? 7. 그래서 알파 1은 마이너스 1이 된다. 해서 마무리 지면 되겠네요.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연습하고 복습하셔야 됩니다. 아이씨, 이거 풀면 시험을 못 보는데. 하프 모의고사? 하프 시험? 11번부터 20번까지 보는 거. 괜찮지? 왜? 그러면 뒤에 빼고 1번부터 15번까지 객관식만 짜봅시다. 에? 에? 요 문제가 나쁘지 않아서 교육청 문제긴 한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선생님이 선정을 한 거야. 예, 여기까지 하고. 그래,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어쩌라고. 너무 힘들어? 나 배추인데 안 힘들어. 자, 최고차항이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얘 좀 재밌어서 그래. 재밌어. 아니 조금 이 말이 조금 아니 해봐 개념적인 내용이라서 그래. 자, 최고차항이 1인 3차 함수 영상 올릴 거냐 영상 보고 올 거냐 영상 보고 복습해야 돼. 여기 30번 문제야. 이걸 풀어야 우리가 지금 이제 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라고. 지금 수투 킬러 문제. 오케이? 최고차항 1인 3차 함수 fx에 대하여 gx라는 함수를 잘 보세요. gx라는 함수를 fx가 양수인 부분은 fx 플러스 x를 그렸어. fx가 양수인 부분. x가 양수인 것도 fx가 양수인 부분. fx가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겠지? 그러겠지? 근데 fx가 음수인 부분은 efx를 그린대. 얘는 좀 쉽네. fx가 음수인 부분 아래쪽 부분은 2배로 튕기겠다 이 말이야. 뻥튀기 하겠다 이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킵니다. gx가 x는 t에서 불연속인 t의 개수는 1개래. gx가 t에서 불연속인 t의 개수는 1개래요. 좀 이상할 건데 3차니까 일단 그래프가 잘 봐. 3차니까 그래프 교점 x절편 몇 개까지 가능해? 3개까지 가능하겠지. 그러면은 fx가 양수 음수인 부분에서 분명 불연속일 가능성이 높아지지. 식이 달라졌으니까 좀 더 해볼 건데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3개이면 3개까지 나올 건데 왜 1개밖에 안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해되니? 그러면 오라 점이 한 개만 만나든지 fx 0하고 만나는 점에 한 점만 만나든지 이래 되겠지. 실은 그런 케이스는 별로 없겠지. 그러면 가능성 있는 것은 이렇게 접하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겠지. 접할 때 하나만 해결하면 되잖아. 3점 만나면 2개나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얘기했니? 이해됐니? 이게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중요해. 3점 만나면 3점 중에 2개나 연속인 것을 해결해줘야 돼. 근데 접하는 상황이면 하나만 해결해주면 돼. 해결하기도 그나마 좀 쉬울 것 같고 이런 느낌이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지? 두 번째, gx가 t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 실수 t의 개수는 2개래요. 미분 가능하지 않은 놈 2개래요. 그러면 이제 한 점만 만나는 건 제외시킨 거야 일단. 그럴 거냐. fx가 한 점만 만나면 그 점만 미분 가능이고 불연속이 될 거 아니야.
근데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게 두 군데라 했단 말은 일단은 두 점 이상에서 만나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럼 세 점은 해결하기 쉽지 않을 거고 두 점은 쉽게 해결할 건데 해결할 수 있을 건데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게 두 군데야. 오라 접선적인 상황이 같다라는 추론을 해야 된다고 일단. 그러면 접근이 좀 더 빨라지겠지. 왜? 그 생각만 하고 문제를 풀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뭔 얘기 하는지는 알겠어? fx가 0인 점에서 불연속일 것 같고 미분 불가일 것 같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습니까 지금? 근데 그 외의 점에서는 미분 가능이야? 이 그래프만 그릴 거, 이 그래프만 그릴 거니까. 이 2번 상황에서 일단 x축 fx가 0인 점은 두 개 이상이라는 것은 알 수 있다고. 두 개 이상 나는 두 개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생각이라고 해. 문장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좀 해석하면서 풀 수 있는데 알겠어? 고지 것들을 갚읍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풀이를 넘어가는 게 좋다고. 이게 이제 문제점 뭐냐면 내가 잘못해서 그래. 그럼 완전히 이제 게임 끝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전혀 다른 해석을 해놨어. 그러면 접근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자, 이 문제 괜찮은 것은 나는 굳이 가나에 대한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문제가 시킨 대로 하면 돼 그냥. 연속하고 미분 가능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연속과 미분 가능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이잖아 지금. 자, f 알파가 0인 점이 있겠지. 그래서 fx가 0인 알파 베타 감마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f 알파가 0이면 문제에다 집어넣게 되면 f 알파 플러스 알파랑 이 f 알파 같다고 쓰면 돼야 안 돼. 같다고 한다는 건 뭔 말이야? 연속이란 소리야. f 알파가 0인 부분에서 식이 달라졌잖아. 근데 알파를 넣었어 내가. 그러면 두 개 같지? 알파가 0이니까 뭐가 돼? 알파가 0. 다시 말해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낸 사실이 뭐냐면 f 알파가 0인데 알파가 0이면 얘는 연속이 된다 이거지. 해결책을 찾았어. 알파가 0인 점이 알파가 0이면 연속이 된대요. 그렇지 하나는 해결했네. 근데 fx가 알파인데 알파가 0인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 세 개 나오는 것은 이제 안 될 거라고. 연속 불연속점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두 점 중에 한 점은 0으로 해결을 잡았다 이 말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르니 두 번째 미분 가능할 거야. 미분했습니다. fx가 0인 점이니까 사실은 fx가 양수인 부분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그럼 이쪽하고 이쪽은 사실 상관이 없게 되겠지. 미분 계수값은 똑같겠지. 그냥 미분해도 관계 없다는 소리야. f 알파가 0인 알파에서 f 프라임 알파 플러스 1은 2f 프라임 알파가 될 거고 f 프라임 알파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야? f 알파가 0인 데에서 f 프라임 알파가 1이 되면 미분 가능이 된다 이 말이야. f 알파가 0이고 f 프라임 알파가 1이면 x는 알파에서 미분 가능이 된다 이 말이고 우리가 아는 사실 위에서 연결을 시키면 이제 뭐가 되겠어? 위에서 f 알파가 0인데 알파가 0이면 연속이 하나 만들었을 거냐? 두 개 중에 한 개를 해결했어. 그렇지? 근데 f 알파가 0인 점 몇 개나 밖에 없어 지금. 두 개밖에 없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겠지. 두 개밖에 없는데 f 알파가 0인데 f 프라임 알파가 1이게 되면 미분 가능이 되니까 말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f 프라임 알파는 1이 아니라는 소리가 되겠네요. 이제는 차근차근 적으면 됩니다. 일단 그래프가 하나 있네. f-2가 마이너스 하나 있어요. 그러지? 그럼
그럼 우리가 지금 그래프가 지금 그래프가 요게 있을 것이고, 자 이렇게 놓을게요. 문자는 알파 자 여기 위치는 의미가 없어 일단. 왜냐면 만약 이렇게 되면 이쪽 부가 양수가 될 거 음수가 될 거 이렇게 할 거야. 하나는 알파가 0이었으니까 알파가 하나는 0이니까 그러면은 하나가 여기가 0이고 여가 다른 문자 베타일 수가 있고 여기가 0이고 여가 베타일 수도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지? 근데 F-2가 마이너스래요. 그러면은 얘보다는 얘일 가능성이 높겠네. F-2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아니지, 이제 그림 자체는, 요것도 그림이 요렇게 될 수도 있겠네. 요렇게 될 수도 있겠네. 얘가 0이고, 얘가 음수 베타일 수도 있겠네. 해볼게요. 지금 베타가 지금 양수 음수가 아니야, 지금. 그러면 그림 자체는, 그림을 한다고 하면 요 그림이 되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걸 해야 되는데, 베타 0. 자, 실은 정확하게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게 맞아. 근데 그 중에 가능성이 있는 놈부터 하려고 내가 지금 그림을 다 그려보는 겁니다. 부호를 생각하면서 그린 거야, 그냥. 내 얘기를 다 그렸다는 것은 부호를 생각했다는 그런 소리야. 근데 지금 뭐야? F-2가 마이너스 2죠. 그렇지? F-2가 마이너스 2일 것 같은 놈의 가장 유력한 후보가 누구냐 이거야. 물론 베타 값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우선순위를 두고 하자는 소리야. 나는 요놈이 제일 유력하다고 봐. 유력하다고 보는 거야. 얘일 수도 있어. 근데 마이너스 2가 좀 생각보다 작아서 나는 요놈을 쓴 거라 고른 거라고 해. 아닐 수도 있어. 실패하면 딴 거로 넘어가야 돼. 여기까지 되니? 그러면 자 지금 나머지는 연산해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은 지금 내가 지금 오늘 설명하려고 했던 것은 요 부분이야. 요 부분에 대한 얘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한 거야. 이해되니? 나머지 내용들은 뭐 나머지는 연산이고 어떻게 찾는 방법이니까. 자, 첫 번째로 나는 요 놈을 갖고 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fx가 지금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의 x야. 미분합니다. f 프라임 원하는 게 뭐야? f 알파가 지금 f 알파가 0이면 f 프라임 알파가 1이 아니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는 베타는 할 필요가 없지. 0이니까. 요것만 1이 아니면 되겠지. 그러지? 1이 아니어야 된다고? 오케이. 요것부터 해야겠네. f-2가 마이너스 1하겠지. f-2가 마이너스 2 넘기고 1 베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됐지? 그리고 여기다가 미분해서 뭘 집어넣을 거야? 0을 집어넣을 거잖아. 그럼 f 프라임 0은 베타 제곱이 되네.
베타 제곱은 1이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이겠네요. 하나 찾아냈네요. 그래서 fx는 x 플러스 3의 제곱 x. f 8은 7은 6은 9, 82 곱하기 6. 오케이. 이렇게 됐나 이거네. 빨리 찾아내 그래도. 남아. 실패하면 다른 거 가야 돼. 개 중에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걸 먼저 한 겁니다. 자, 쉽시다.